안녕하세요. 광고영업본부에서 브랜드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하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브랜드 사이드에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의 미션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어떤 의미 있는 성과로 다가오는지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경랑 속에서 제가 이제 배 안에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그런 심정이 상상이 되는데요. 사실 멀미할 것 같은 이런 기분,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타겟 어디언스가 이렇게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있고 그 미디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타겟 어디언스가 너무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미디어마다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미디어 속에 있는 어디언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통합 IMC 측면에서도 좀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요. 미디어로서의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토탈 오디언스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매저먼트가 진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페이스는 어떤 곳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브랜딩을 한다고 해도 어떤 매저먼트나 지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정한 잣대를 항상 들이대곤 하는데 어떤 매트릭을 통해서 어떻게 매저를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그 결과로까지 연결할 것이냐 이것도 또 저희가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바이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을 할 때 사실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바이럴 브랜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에 와서는 바이럴이란 말이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유튜브가 어떤 미디어로 인식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바이럴이라는 키워드와 이제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바이럴이라는 것에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지를 아주 몸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바이럴 캠페인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조회수라는 이 되게 중요한 매트릭이 바이럴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0만도 대단했었던 시대를 넘어서서 500만 조회수도 굉장히 흔한 그런 일이 되었고요. 지금은 1000만 조회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사실은 작년만 해도 500만 뷰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도 넘버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만 저희가 집계를 해봤을 때 조회수 500만이 넘는 컨텐츠는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000만회까지 막 도전을 하고 있을 만큼 어떤 1000만 시대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브랜딩 전문가분들과 또 브랜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럴과 조회의 매트릭 사이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이럴을 일으킬 만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사이드에 집중을 해서 이제 브랜드와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거두어낸 성과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가진 캠페인을 20개
넘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자체도 상당히 큰 성과인데요. 브랜드 측면에서 보자면 더 중요한 성과는 사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전체 조회수가 1억이 넘는 채널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유튜브를 어떤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바이럴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의 이제 소통의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시고 그 활용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 이제 키 매저먼트라고 한다면 역시 조회,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겠죠. 조회와 관련된 매트릭들이 쭈루룩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이럴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브랜딩 이펙트에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제 시간의 개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디오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졌는지 이거를 이제 크로스 미디어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터랙션의 시간까지 유튜브에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타겟 고객의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 시청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조회, 바이럴의 개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TBC의 역습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실 많은 개발사분들도 그러시고 이제 앱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TBCF에 대한 고민 한 번쯤 안 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한 번쯤 TBCF를 제작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바이럴까지 만들 역량은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TBCF는 있다. 이랬을 때 이 TBCF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디어의 시청 시간이 이제 TV에서 PC 그리고 PC에서 모바일로까지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안드로이드와 그 유튜브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통합 미디어로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BCF를 업로드하시고 나면 유튜브에서 단순히 이제 조회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을 하시기에 어렵다는 것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도 그냥 단순한 조회수, 이렇게 카운트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타겟 고객에게 얼마나 다가갔는지, 얼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다가갔는지 그 조회를 아주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비디오를 틀었는데 TV에서 틀었을 때랑 유튜브에서 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하시게 되고요. 그 고민을 가장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매트릭, 즉 리치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달했는가. 그 미디어까지 이제 조회를 통해서 추론을 하시기에 이르릅니다.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네슬레 네스카페라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TBCF를 물론 같이 병행을 하시긴 했지만 TV와 유튜브에서 동일한 비디오를 가지고 미디어를 집행하였을 때 타겟 고객에게 얼마나 도달을 하였는가라는 그 도달률이라는 지표 자체를 놓고 캠페인을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치를 비교할 때 유튜브와 TV를 비교하기도 하지만요. TV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들이 있어요. 케이블 TV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TV 중에서도 이제 종편 TV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TV와 파생되는 다양한 이제 그런 미디어의 리치까지 유튜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페이스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이제 유튜브의 디지털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의 타겟 어디언스, 특히 이제 연령이나 성별 같은 걸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타겟 오디언스들에게 얼마만큼 도달을 하였는가까지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할 때도 캠페인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제 플랜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도달률이라는 지표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 금액 대비 도달률이라는 이제 장표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크로스 미디어 간 이제 비디오 캠페인을 집행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 매저먼트는 아무래도 비디오라면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매저먼트가 되겠습니다. 원 플러스 리치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넘어서 이제 비디오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저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적화의 희망이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최근의 사례고요. 아마 최적화의 희망까지 여러분의 브랜드가 도착해 있다면 아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의 최첨단의 상품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라는 그 매체가 단순히 비디오 플랫폼, 바이럴 유발하는 게 아닌 것도 알겠고 TV와 대등하게 미디어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집행을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이 바로 나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엑스트라 리치라고 하고요. 저희가 TV와 유튜브를 함께 집행하였을 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리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타겟 GRP까지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오프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하는지, TV와 유튜브 간의 예상 집행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데이터로 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치와 엑스트라 리치, 단순히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리치를 넘어서서 크로스 미디어로 집행을 했을 때의 엑스트라 리치까지 이제 매트릭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굉장히 숨이 가쁘시죠? 네, 저도 참 힘든데요. 아마도 이렇게 많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측정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제 백투 베이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질문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에 피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뷰도 좋고 500만 뷰도 좋고 우리가 타겟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GRP로 얼마만큼의 도달률을 거두었다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지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하죠. 어떻게 이 브랜드의 효과를 측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솔루션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입니다. 사실은 유튜브가 디지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흔적, 그 쿠키를 이용해서 내 비디오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식으로 브랜드가 변화되었는가를 다양하게 측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상기도, 브랜드 인지도 같은 브랜드의 주요 지표들은 물론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구매나 액션으로까지 얼마나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실제로 이어지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저먼트 사이에 이제 브랜드의 메저먼트 5가지를 추가하면서 이제 유튜브 메저먼트의 아주 커다란 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3가지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비디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게이지를 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나의 타겟 고객에게 얼마나 도달하였는가, 리치와 관련된 매트릭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펙트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3개를 통해서 이제 토탈 오디언스 스코어라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개발사분들께서 새로운 타이틀을 출시하셨다라는 미션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지를 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치 스코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크로스 미디어로 집행을 하시고 그것이 가져오는 도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상기도와 브랜드 인지도라는 직관적인 브랜드 매트릭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이럴 콘텐츠를 만들었다 혹은 이제 타겟 어디언스랑 좀 더 가까이 인터랙션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인게이지 스코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바이럴의 이펙트를 측정할 수 있는 조회, 그 조회와 관련된 매트릭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시간이랑 관련된 개념까지 추가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만큼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고 고려 의향까지 얼마나 왔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보면 아주 좋은 플래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가 고민하는 것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해서 또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좋은 바이럴 플랫폼, 유튜브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처럼 그 본질을 계속 놓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디오 컨텐츠가 만약에 있다면 그 비디오 컨텐츠를 크로스 스크린으로, 크로스 미디어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많은 그 노력들을 측정도 가능하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과정과 결과에 이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그 리소스가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어떤 사진을 다시 띄워봤어요. 아마 미디어가 복잡해지는 것만큼 파도가 계속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멀미를 하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배가 좌초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다음 스텝을 구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냥 파도가 너무 심하다고 좌절을 하신다거나 좀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랜딩 혹은 여러분들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점들을 그 타겟 어디언스에게 잘 도달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마치 파도 속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항해하시는 것 같은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